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회동이 수해로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김은경 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자기의 계파를 살리려는 건 부적절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김 위원장의 발언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김은경 위원장을 비롯해서 혁신위원으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그래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평소에 좀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언론이 뭐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앞뒤로 짜집기 해가지고 뭐 뜻이 국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서른 의원이 강력히 반발을 했고요. 네. 모욕적인 언사다, 이거 마녀 사냥이다. 네. 그러면서 공개 사과까지 요구를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마 언론 인터뷰의 그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이 앞 뒤 자르고 맥락을 네. 잘라버린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 예. 그래서 언론이 저는 좀 어렵습니다. 대하기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잘린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복귀해 보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원로신데, 그러니까 자기 계파를 살리려고 정치적인 언행 그런 거 하실 것 같지 않다. 네. 결국은 그분께서는 그러실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당을 통합하는데 역할을 하실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했는데 앞뒤 자르고 딱 연결하니까. 뭐 이렇게 언론 탓을 하시는데, 글쎄, 어쨌든 혁신위원장, 혁신위라는 것이 뭡니까? 당이 지금 뭔가 뭐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치유하고 바로잡겠다고 들어온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환부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 해법을 내놓으신 게 맞지. 요즘 혁신위원장을 비롯해서 혁신위원들 자꾸 언론 접촉면을 늘리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예. 초선 의원들과 이 간담회도 가졌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어요? 기억에 썩 남는 거는 사실 좀 없었고요. 네. 어떤 생각이 조금 들었냐면 제가 마스크 쓰고 금감원 갔다가 마스크 벗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세대를 겪었던 학생들을 만난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일단 그들은 학력저하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세대에 무엇인가를 했던 경우가 달라요. 다른 세대하고. 근데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재선이나 다선들과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차이를 있다. 많이 하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덜 정리가 된, 코로나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들이 이 국회 안에도 있구나. 보면 볼수록 우리 이재명 대표의 큰 그림이 아닐까. 어떤 그림?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여의도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네.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본인은 민주당이 막 망할 거라고 막 막말을 하면서 이상민 의원이 뭐라고 했다고 뭐 경고를 하잖아요. 경고. 아니, 그리고 그 이번에 이낙연 그 전 대표를 저는 뭐 개파 정치의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저게 보통의 정무적인 감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 앞으로 움직이면 개파 정치라고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계산은 혁신이고 비대이고 밖에서 데려와봤자 나만한 사람은 없어.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나 정말 여의도 평균도 안 되는 분이 혁신위원장이라고 지금 하시는 좀 게, 봐주십시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거 혁신을 해체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혁신을 해체해야 된다. 두 가지 문제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도덕성 문제, 내로남불하는 거. 두 번째가 당내 민주주의. 이 두 가지가 민주당 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막혀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의 근원이 바로 이재명 대표예요.
그 도덕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다음 내로남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당내 민주주의 이걸 깨치는 게 또 누굽니까? 친명계 그 강성 지지층들이거든요. 개딸이니 뭐 재명이네 동네들이니 그다음에 친명계 의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당내에서 이견을 낼 수 없게끔 또 공격을 해대고 수박기지 퍼포먼스라고 이거란 말이죠. 이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뭐 혁신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혁신이 안 되고 결국은 이재명 체제의 유지용이거든요. 관리용으로 좀 혁신위가 운영되다 보니까 네.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당내에서 이견이 나와야 되는데 이견을 갖다 억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민 의원한테 뭐 그냥 징계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낙연 개파 정치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까지 그 친명 체제 내에서 했던 그 일들을 갖다가 혁신위의 입으로 지금 또다시 하는 거거든요. 이걸 딱 보면 아, 저 사람 그러니까 뭐 혁신 아니라는 걸 갖고 와봐요. 별 뭐가 있습니까? 뭐 부채포 특권 포기? 결국은 받는 척했지만 사실 안 받은 거거든요. 안 받은 거고 두 번째 꼼수 탈당 그거 딱 내놓고서 결국 누구예요? 김홍걸 씨인가?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혁신을 했다는 포장지 정도거든요. 그래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냥 민주당은 혁신이 안 됩니다. 이 당은 끝났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물러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발언은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고요. 아, 심각합니까? 지금 이제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마치 이게 학습 지진화처럼 코로나 학습 지진화로 취급하는 발언들 이거는 너무 부적절해요. 어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면 혁신위가 이거 제대로 못 가겠는데 어허. 혁신위 내부가 예. 이 발언 혁신부터 좀 해야 됩니다. 이거 놔두고는 혁신이 제대로 해야 혁신할 된다.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